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에스프레소 추출 루틴에 대해 영상을 좀 찍어보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찍은 루틴 영상이 있거든요. 1부랑 2부로 나눠져 있는. 근데 2023년이 됐으니까 2023년 버전으로 또 새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도 있어서 새로 지금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 창업을 처음 하셨거나 또는 카페에서 일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좀 참고하셔가지고 에스프레소 추출하실 때 참고하셔서 추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에스프레소 추출하실 때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도징입니다. 도징이 뭐냐? 이 바스켓에다가 커피를 담는 행위를 도징이라고 하거든요. 도징할 때 먼저 아셔야 될 거는 내가 사용하는 바스켓 사이즈를 잘 고르셔야 돼요. 보통의 머신 구매하면 이런 바스켓을 주거든요. 16g, 14g 정도 우리가 사이즈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따로 구매한 18g짜리 바스켓입니다. 딱 봐도 용량이 달라 보이죠? 이 아래 꺾인 점도 다르고 여기 아래 구멍 개수도 다르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8g을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이 16g 기본 바스켓이 아닌 이 18g 바스켓을 따로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바스켓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좀 가장 기본인 컵 사이즈랑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커피의 로스팅 상태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컵 사이즈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시는 게 기본 아이스컵이 14온스 또는 16온스예요. 근데 그걸 넘어가는 막 20온스, 24온스 이런 정도의 큰 사이즈로 가게 되면은 16g으로는 당연히 안 되고 18g도 조금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20g 그 이상으로 가야 커피의 적정 농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컵 사이즈가 14온스이더라도 사용하는 커피의 로스팅이 라이트하다. 라이트한 스타일들은 실제 농도는 높더라도 사람이 먹었을 때 체감하는 진하기가 좀 연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좀 더 큰 바스켓을 사용해서 많은 양을 담으시는 거를 조금 권장을 드려볼게요. 저희는 오늘 그냥 이제 다크한 커피를 사용을 할 건데, 그래서 18g 정도를 사용해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8g 바스켓을 이 포터필터에 이렇게 장착을 해줄게요. 지금 바스켓이 차가운 상태예요. 또는 가끔씩 포터필터를 이렇게 빼놓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러면 포터필터의 온도, 바스켓의 온도가 식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커피를 받아 추출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잡은 거면 모르겠는데, 경험이 많으시고 지식이 많으셔서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추출수의 온도가 이 바스켓이랑 포터필터로 일부 뺏기게 됩니다, 초반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겟하는 추출이 나오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열을 해두시고 장착을 해서, 또는 뭐 싱크대에서 한번 헹궜다 찬물로, 그런 경우에는 뜨거운 물로 이런 식으로 데워주시는 게 좋아요. 포터필터와 바스켓 전체를 잘 데워주시고 물기를 털어주신 다음에 추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물기 한 김에 요거까지 설명드리면, 그냥 장착을 했다 뺀 상태에서도 약간 찌꺼기와 물기가 묻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타올을 사용해서 찌꺼기뿐만 아니라 내부 물기까지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 물기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커피는 이제 물과 닿았을 때 쉽게 설명드리면 추출하는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랫면에 있는 커피는 추출을 준비하고, 위에 있는 커피는 그냥 마른 상태 그대로겠죠. 그 다음에 추출을 흘렸을 때 아래에 있는 커피와 위에 있는 커피의 추출이 편차가 심해질 수 있다 보니까 물기를 반드시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도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가장 일반적인 게 이 그라인더에 이 포터필터 거치대에다가 포터필터를 꽂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포터필터에 바로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방식이 있냐면, 이 포터필터는 잠깐 놔두고 이 도징컵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여기다가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이렇게 옮겨주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도징컵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면, 이제 이런 그라인더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 우리가 리테일 그라인더라고 원두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가는 그라인더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말코닉 EK43이라고 하는 그라인더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애들은 이제 도징컵을 끼워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애들은 무조건 이 컵을 써야 되고, 이런 애들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은 이게 분쇄가 여러분 이루어질 때 모든 그라인더는 입자들이 약간 나눠져서 분포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징컵에서 받은 다음에 그거를 돌리거나 또는 어떤 핀을 사용해서 섞어가지고 입자들의 분포를 고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징컵을 쓰지 않더라도 입자를 고르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 받으신 다음에 이런 도징 링이라고 하는 얘를 껴주고 실침봉을 사용해서 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받은 다음에 그냥 또 섞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징컵에서 미리 섞을 거냐, 포터필터에 받아서 얘를 끼고 섞을 거냐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개를 다 넣는 건 추천 안 드립니다. 도징컵으로 받고 옮기고 또 섞어주고, 그렇게 되면은 일이 한 번 더 들어가게 되잖아요. 루틴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웬만하면 둘 중에 하나를 넣으셔라. 커피를 조금 더 원활한 추출 흐름을 주기 위해서 내가 입자를 섞어주는 방법을 쓰실 거면 도징컵에서 섞으시거나, 포터필터로 받은 다음에 링을 끼우고 섞어주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두 개 다 넣는 거는 조금은 저는 비효율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도징에서 중요한 거는 계량이거든요.
물론 너무 바쁜 매장은 하기 힘든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 그라인더는 시간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그라인더다 보니까 내가 매번 설정한 값으로 추출을 했을 때 이거 지금 3초로 설정이 돼 있어요. 3초 동안 돌아갈 뿐입니다. 나오는 양은 조금씩 편차가 있어요. 이거는 저렴한 거나 고가의 그라인더나 편차가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편차의 정도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양을 계량을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저희는 오늘 일단 18g을 받을 거거든요. 18g 바스켓이다 보니까 정량을 쓸 건데 한번 담아볼게요. 3초 동안 그라인딩 했을 때 15.3 조금 모자라죠. 이러면 이 시간을 올리면 되겠죠? 세팅 값을. 근데 지금은 그냥 수동으로 그라인딩을 더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18g을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18.1g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0.1을 덜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지만 적절한 일정한 양은 사용하고 싶다. 커피의 퀄리티를 위해. 커피의 일관성을 위해. 그러면 저희도 최근에 구매한 그라인더가 있는데 무게를 기반으로 해주는 그라인더가 있습니다. 저희는 말코닉사의 265S GBW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 0.1g, 최대 0.3g까지 오차가 나요. 근데 0.3은 빈도수가 매우 적고 0.1, 0.2 빈도수가 가장 크거든요. 0.12가 추출에 분명한 영향을 끼쳐요. 분명히 영향을 끼치지만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영향이 아니기도 하고 바쁜 매장에서 최대한 일관성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매번 재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무게 기반 그라인더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좀 균일한 추출을 위해서 섞어주겠다. 그럼 이렇게 섞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섞어주고 가볍게 한번 살짝 칠 건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 치는 게 안 좋다, 좋다, 치면은 미분이 가라앉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여러분 계속 치시면은 당연히 작은 알갱이들이 그 아래쪽으로 쭉쭉쭉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치는 거랑 안 치는 거랑 몇 번 치냐에 따라 당연히 추출 영향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이 추출 영향이 가요. 실제로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일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좋아요. 여러 명이 일하는 매장에도 최대한 동작을 맞춰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표면을 평탄화하는 레벨링이란 작업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손으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손으로 안 하는 게 약간 위생의 이유도 있고 손으로 레벨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바스켓보다 소복히 커피를 받았지만 지금은 그 안쪽으로 받아지는 경우들도 많고 아까처럼 도징컵을 쓰거나 이런 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손에 걸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레벨링 툴을 쓰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레벨링 툴은 이 위의 표면을 평탄화해주는 거지 여러분 입자 전체를 고르게 만들어주는 게 일단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고 이 깊이에 따라서 커피 퍽의 밀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 쓴 거랑 그냥 이걸로 잘 섞어서 한 거랑 분명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더 긍정적으로 무조건 얘까지 돌려줘야 더 긍정적이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얘를 넣으면은 루틴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빼고 합니다. 7친봉으로 잘 섞어주고 쟤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7친봉만 해주고 가볍게 손으로만 평탄화를 해준 다음에 바로 템핑을 진행을 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정답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고 결정을 하시면 좋아요. 이 툴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 템핑은 해야겠죠. 템핑을 해야 되는데 이 템퍼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핸들이 있는 템퍼를 쓰는데 템퍼를 잡으실 때는 저는 이렇게 감싸 안듯이 템퍼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서 감싸 안듯이 이렇게 잡아주시고 엄지랑 검지를 보통 이렇게 바깥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하냐면 누를 때 엄지랑 검지로 수평을 먼저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수평을 맞춰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못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엄지랑 검지를 저는 안쪽으로 넣어주고 이 팔꿈치를 세우는 게 핵심이거든요. 팔꿈치를 세워야 손목이 안 꺾입니다. 이렇게 팔꿈치를 내리고 하면 손목이 꺾이겠죠. 세워서 손목을 펴주고 수평을 적당히 맞춰서 꾹 눌러주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퍽이 안 들어갈 때까지만 눌러주시면 되고 막 이걸 강제로 막 이렇게 짓누르듯이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여러분 손목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맞춰서 안 들어갈 때까지만. 근데 이게 사실 나도 마찬가지지만 타인과 맞춘다는 게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요새는 자동 템퍼, 압력 설정이 가능한 자동 템퍼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관성을 추구하고 싶다면은 템핑 연습을 하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자동 템퍼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템핑을 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 템퍼의 뒷부분으로 이렇게 태핑 작업을 우리가 무조건 해줘야겠죠.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이 태핑이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테두리에 뭐가 묻어있죠. 이게 왜 묻냐면은 여러분 이 템퍼 가장자리가 엄청 날카로운 애들을 사용하시면 또 잘 맞는 템퍼를 쓰면은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렇게 가장자리에 무조건 묻거든요. 좀 많이 묻을 때도 있고. 그럼 이렇게 딱 이걸 쳐가지고 떨어뜨린 다음에 2차 템핑을 가하는 이거를 태핑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커피 다지는 것도 태핑이라는 용어도 쓰지만 이거를 보통 태핑이라고 해요. 이걸로 치거든
뭐 이걸로 치든. 물론 살살 치면 옆에 있는 것만 떨어뜨릴 수 있겠지만 내부가 깨질 수 있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태핑은 저는 무조건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태핑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장착을 할 건데 가루가 묻어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부분, 이 머리 부분과 이 귀 부분이 이 그룹 헤드와 포터필터를 이어주는 가스켓 부분에 맞닿거든요. 거기에 자꾸 가루가 끼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털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묻은 거는 커피에 떨어지니까 털어주고 간결한 동작으로 이렇게 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착을 할 건데 처음에 물을 틀었을 때 이런 식으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시간 사용을 안 하다가 사용하면 이 현상이 있거든요. 과한 뜨거운 물이 커피에 닿았을 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물 흘리기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저도 최근에 안 사실인데 우리나라 올해 국가대표 바리스타 선발전에서 우승하신 분이 쓰신 방법인데 마른 행주든 뭐 젖은 행주로 이 샤워 스크린 부분에 물기를 한번 이렇게 닦아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찌꺼기가 묻어 있어서 닦아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찌꺼기가 없어도 이 물기를 닦아주면은 이 내부의 샤워 스크린과 디퓨저 사이에 물이 꽤 많은 양이 고여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출을 했을 때 물이 조금 떨어지는 게 이렇게 고르게 안 떨어지고 편류가 발생한다거나 또는 그 많은 물량으로 인해서 초반 추출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닦았을 때 훨씬 긍정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해봤는데 확실히 효과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루틴이 추가가 되는 거지만 테스트 한번 해보셔가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장착을 해볼게요. 장착을 할 때는 엄청 강하게 장착을 하기보다는 부드럽게 장착을 딱 해주시고 머신에 원래 나온 대로 이렇게 일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애초에 일자가 아니었다면 원래 나왔던 대로 맞춰주시고 저희는 지금 수동 추출을 할 거라 저울을 사용을 할 거거든요. 장시간 동안 이렇게 추출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이 원두 가루를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가스와 향기를 손실시키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끼고 나서 바로 버튼을 눌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커피가 나오죠. 처음에 조금 이제 완전 검은 물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오랫동안 설명하느라 가스가 좀 나가서 그렇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양을 예를 들어 32g을 받아볼게요. 그러면은 약 32g 나왔고 추출 시간은 한 20초 정도. 청소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빼주시고 물 흘리기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찌꺼기를 좀 빼주고 저희는 이 자동 넉박스 제품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이제 꽂아주면은 이렇게 알아서 청소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엔 뭐 이런 넉박스에다가 잘 쳐주시고 혹시 잔여물이 있으면은 한 번 더 가볍게 닦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체 루틴을 빠르게 보여드리면서 추출량 설정하는 것까지 알려드려 볼게요. 저울 재주고 여러분들은 최대한 근접하게 시간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시간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더 받아보겠습니다. 한 18g을 쓸 거니까 18g을 정확하게 계량을 해주세요. 균일한 추출을 하기 원하시면 입자들을 한 번 더 섞어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거는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끔 해주시고 가볍게 주변부만 조금 정리해 줬거든요. 그 다음에 탬핑을 꾹 눌러주시고 가볍게 가루들 정리해주고 뜨거움을 살짝 빼주시고 자, 보세요. 물량 세팅할 때는 일단 커피를 장착을 하세요. 포터필터 장착을 하시고 보통은 가운데 버튼이 컴퓨터로 접속이 되거든요. 그 저장하는 버튼으로 길게 누르다 보면은 깜빡거리죠. 그때 내가 원하는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불이 동시에 들어가 있죠.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아까처럼 내가 원하는 양에서 꺼서 32를 대략적으로 맞추는데 조금 빨리 끝났네요. 그럼 다음번에는 이 똑같은 양을 넣었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완전 똑같진 않아요, 여러분. 사실 약간의 1, 2g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양이 나올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에스프레소 추출 루틴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고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게 전부 정답은 아니에요. 또 저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소개해 드려봤죠. 이 추출 루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또는 일하고 계시는 매장의 환경에 따라 또 매장의 컨셉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커피 맛을 많이 신경 쓰는 매장과 디저트 위주의 매장과 테마 카페, 뭐 애견 카페 이런 곳들의 추출 루틴이 다 똑같을 수가 없겠죠. 사람이 엄청 많이 오는 테이크아웃 위주의 배달 위주의 그런 카페와 손님이 띄엄띄엄 오지만 한 잔 한 잔 신경을 많이 쓰는 카페랑 추출 루틴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환경에 맞는 카페의 환경에 맞는 추출 루틴들을 적용해 보시고 반드시 테스트해 보세요. 제가 알려준 거나 어떤 영상이나 누군가의 말을 듣고 저게 무조건 좋대 이런 건 없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그 원리가 잘 이해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에스프레소 추출의 전체적인 루틴을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려봤고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잘 맞는 걸로 선택하셔서 실제 매장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